자, 우리 지역의원들 상황 한번 짚어보죠.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파 한동훈 대표 그리고 탄핵 찬성파 의원들 우리 지역 의원들이 공격을 좀 TK 지역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서서 한 것 같은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권 의원 TK를 포함해서 그 의원들이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나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TK 의원들의 무력감이랄까 이런 것이 좀 표출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선다, 줄을 선다 아닌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위중한 상황에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떠한 그 목소리, 의견 표명조차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죠. 원래 이런 상황일수록 물론 너무 과도하고 중구난방식의 얘기가 있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엄중하게 그 지역구의 대표이고 상당한 20-30만 명의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분이라면 이 위중한 상황 또 우리가 지금 경론을 이렇게 벌이듯이 여러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데 지도자라면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또 이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국가 내지는 지역이 나가야 될 방향까지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TK의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이면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TK 의원들이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고 한동훈을 축출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떠들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밖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지역에서 지역 여론들이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그들이 국민 속에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 초선 의원이죠. 친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 의원이 14일에 자신이 탄핵 반대표를 행사할 때 했던 말은 뭐였냐면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소 다르게라는 뉘앙스와 함께 탄핵 소추안의 반대표를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왔던 지역의 여론들을 보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피해갈 때 항상 지역 여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버릇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의 여론을 잘 살펴서 중대한 자기 정치적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한편 좀 뭐 교과서적인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소신이, 신념이, 철학이 얹혀져야 되겠죠. 글쎄요, 뭐 우재준 의원의 발언은 그렇다 치고 TK 의원들은 아마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안이 지역 민심에서 좀 급박한 순간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심의 관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은 아마 국민적인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크게 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아까 우리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계엄을 통한 내란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경론이 예상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TK 의원들은 좀 포착을 해서 자신의 입지와 좀 이걸 연계시키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네. 난국 속에 좀 살아남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좋게 본다면은 민심의 흐름을 한번 보자 하는 지역의 민심을 그런 취지도 있겠죠. 네. 김 의원님, 일각에서는
잘못 읽었다. 이 시비를 한 세대들이 과거에 TK 투표했던 분들처럼 쉽게 잊어먹을 것인가. 이 세대가 이제 10대가 진입을 해서 한참 동안 투표를 하고 살 세대인데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히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되던 날 대구에서 시내에서 집회하는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시위에 참여를 했고 저는 그렇게 많이 대구에서 모인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인파의 거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정말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젊은 층들이 이런 격변기에 현장에 있었던 경험은 그 사람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이 계엄 상황에서 대구 젊은 시민들의 움직임이 대구의 정치 판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결국 떠밀리다시피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 실장님. 돌아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TK 의원들을 얘기했고 조금 전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맹점을 이제 우리 김영건 전 의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당내 당파 투쟁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거의 완패한 케이스죠. 수적으로 안 되잖아요. 친윤이라는. 그리고 자기가 한 대표로서는 지난 4.10 총선 때 일부 의원들을 좌파 세력으로 심어넣기는 했지만 그 시간도 짧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둘러싼 논쟁도 있었고 최상병 특검 이런 여러 사안들에 묻혀서 좌파 세력을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만 당대표로 당선될 때 63%입니까? 예. 당내. 그 부분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겠죠. 당장은 한 대표가 그 계엄을 철폐시키는 데는 일조를 했고 또 탄핵에서는 당내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미래 국민의힘의 표의 확장성을 만약에 예상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대선이 정말 시작이 된다 하면 대선이 시작되는 것은 거의 60일이에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음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헌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한 대표가 다시 구원투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내 경쟁이 우선돼야 하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과정에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줬죠.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국면에서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매우 분명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남겼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락가락했던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과 함께 미숙함도 동시에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머지않은 시기에 기회는 또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당대표가 본인에게 준비된 정도에 비해서 조금 빨랐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사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다음 기회에 재기를 노리기보다는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을 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탄핵 심판 속도를 붙이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정당성을 지니려면 구인체제 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현재 구성한 것과 탄핵 시기에 이번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거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번엔 김영건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내놨죠. 대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논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국회를 중심으로 우원식 의장도 분명하게 의지를 천명했고 빠르게
구인 완전 체제로 완성이 되어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탄핵 전국에서 속도를 내느냐의 문제가 지금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사 협조 여부,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일종의 그 방해로만 가면은 이건 국가적인 위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담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로 흔히 뭐 이야기하듯이 완전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그 우리가 그 찬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6인 체제로 거의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를 거의 뭐 데드락시킨 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민주당에 좀 전략이 있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을 뭐 이렇게 뭐 탄핵시키고 여러 탄핵의 과정에서 그걸 또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좀 불안정성이 좋다고 민주당이 판단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좀 반성을 요구하는 대목이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어떤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뭐 그걸 또 미뤄봐야 얼마나 미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1, 2주? 근데 그건 정치적인 대의에서 당연히 구인 체제로 해서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정리정돈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벚꽃 대선이 대선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임무방기라고 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대선 얘기할 땐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 한번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께는 여권 유력 후보 누군지 먼저 말씀 주시고 야권 후보 말씀 주십시오. 여권요? 유력? 네. 힘이 있는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지금은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 뭐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전에 또 대선 경험이 있는 유승민 뭐 전 의원이나 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얘기인데 흔히 이야기하듯이 대권이라는 게 누가 뭐 이렇게 별을 봤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있는 국민적인 시대 정신을 추적해내고 그걸 잘 추스려서 그걸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분들에서 아마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야당은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뭐 무소불위죠. 무소불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일극체제인데 글쎄요. 야당은 뭐 또 다른 사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리스크가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네. 맨 먼저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싫어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후보들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모조리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참 녹록치 않다. 근데 하나 빠뜨린 건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굉장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의힘.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유력한 여당 후보는 일단 보이지 않는다. 아직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게이트에 터질 폭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의 지지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격변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매우 뛰어나고 냉철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도보다는 대선 국면에 가면은 현재 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갖고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누가 신뢰감 있게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일 완벽한 헌정 질서가 돌아가는
헌정 질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얘기 먼저 박 실장님 먼저 하시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우리가 그 현상 사실과 그걸 우리 인식하는 부분에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좀 아까 지도자 뭐 지식인들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부터 그걸 좀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와서 유튜브나 여러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사실로 이게 규정돼서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게 두뇌에서 작동해서 이게 신념화되고 이상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양산시키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로 왔다는 진단이 대부분의 지식인들의 어떤 그 지적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활에서도 경계해야 되고 정치 영역에서도 좀 절제 내지는 좀 해안의 지식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관 의원님. 격변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분열과 증오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떨어내느냐를 각자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싶지 않은 것, 버리고 싶은 것, 저는 그게 증오거든요. 증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제 자신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분열과 증오로 점철되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대격변기에는 우리들 의식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열을 경계하고 내 마음속에 증오를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월간 정치 두 분 항상 보시는 패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오늘은 두 번 겪기 힘든 초유의 일,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의 진행 문제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들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일 텐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